이제 미디 플러스 V보드 25키짜리 모델이랑 아이폰의 게러지밴드를 가지고 간단한 힙합 비트 만드는 짧은 예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V보드를 핸드폰에 블루투스 연결하실 때는 핸드폰 자체 설정에 블루투스에서 설정하시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음악 제작 프로그램 안에 있는 블루투스 설정에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자동으로 드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게러지밴드에 있어요. 그 중에 다른 걸 다 끄고 하이엔만 넘겨보겠습니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간단한 룩을 만들고 여기다가 V보드에 스케일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스케일 중에 재팬 스케일이 있어요. 그리고 게러지밴드에는 일본 악기 코토라는 악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넣어서 일본풍의 트랩 비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낯선 투샷입니다. 전자음악가이자 싱어송라이터 퍼플코인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링고TV 같네요. 저는 퍼플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전자음악과 힙합 음악을 섞은 그런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최초로 건반 소개하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피아노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죠. 이런 미디 건반은 제 처음입니다. 이 미디 플러스에서 나온 미디 건반이고요. 이거는 컨셉이 되게 독특한 게 이렇게 보시면 짜잔,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접히죠. 아, 신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쏙 넣어두면 되는 그런 포터블 건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25 건반이고 요거는 이제 49 건반. 그러니까 건반 개수를 뜻하죠. 자, 그런데 25 건반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이거를 이렇게 접었다가 피면서 이렇게 짜잔 스탠드처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미니부그. 네, 뭔가 이렇게 외장 신디사이저 산 기분으로 네,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49 건반 같은 경우도 펼치면 꽤 길어요. 이렇게 기니까 대략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미니 49 건반들이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이 건반과 건반 사이 간격이 좁아. 근데 얘는 건반과 건반 사이의 간격을 조금 넓히는 대신에 접을 수가 있다. 폴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디 플러스에서 신박한 건반들을 내놨는데, 미디 플러스가 원래 건반 만들던 회사인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스피커만 알고 있었는데. 원래 건반이 원조 맛집이에요. 아, 원래 건반이. 그래서 세계 유수의 건반들을 이제 OEM 하던, 건반에 대한 기술력이 되게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건반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 건반이랑 49 건반, 이 미디 플러스의 V보드라는 건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연주자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건반에 양손을 잘 못 씁니다. 한 손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저희 리뷰에서는 좀 25 건반에 대해서, V보드 25에 대해서 뭔가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문가를 모셨죠. 그러니까 전자음악 같은 거 할 때 특히나 25 건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죠. 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기보다는 좀 더 그런 기계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다루기도 하니까 건반 연주,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더 그쪽에 치중된 기능들이 많은 걸 선호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V보드를 보고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 이런 입문용 건반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쓰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는 작고 가볍고 귀여우니까 이렇게 집에 놓고 이렇게 막 쓰다가 보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한끗 아쉬운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게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넘어가고 조금 더 고급 제품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얘는 사실 기능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정도죠. 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5 건반을 쓸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치 밴드랑 모드 휠이 있는데 이렇게 리본 컨트롤러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건반들에 다 있는 옥타브나 이제 트랜스포즈 하는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패드 기능이 있고, 뭐 코드라던가 아르페지에이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값, 오더, 레인지, 레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노브들도 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 윗면에 보시면 CV 게이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USB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듈러 같은 데다가 그냥 바로 직결해서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보고 입문용으로 구매를 했다가 중국 고급 사용자들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그리고 특히나 포터블하게 활용하기 좋은 그런 V보드 건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사용해 보셨을 때는 어떤 게 되게 좋았나요?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뭔가 악기나 이런 걸 포터블한 거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밖에서 스케치하고 집에서 이제 완성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되게 선호하고 요즘 그런 걸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하기에 얘가 이제 접이식이자 배터리로 되고 블루투스까지 되다 보니까 완전 무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랑 붙여서 뭔가 스케치를 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 노트북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노트북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어플이나 뭐 아이패드 어플 같은 것들로 이제 연동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네. 뭔가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게 되진 않나, 뭐 이런 걱정이 좀 들 것 같은데. 요즘 그 어플들이 되게 전문적인 회사에서 나오는 어플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코르그나 롤랜드나 이런 되게 굴지의 회사들이 내놓은 자체 회사의 어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스케치에서 퀄리티 높은 스케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시연 영상에서도 좀 보여주셨는데 예. 그렇게 만들어낸 소스들을 나중에 진짜 이 발매되는 곡까지도 쓸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인가요? 너무 충분하죠. 물론 이제 어플에서 제공하는 소리들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장르의 다양성을 좀 더 늘리고 싶으면 다른 뭐 가상악기라든지 이런 걸 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사실 제가 퍼플코인이 뭐 인스타라던가 유튜브 같은 것들을 좀 염탐해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요즘 그 포터블 작업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카페 같은 데서도 이제 작업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이거를 뭐 카페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악에, 발매되는 음악에 이제 스토리가 담길 수 있다는 거잖아. 뭔가 내가 밖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작업을 했는지 뭐 이런 스토리가 담기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요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AI 시대에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AI가 만든 거랑 인간이 만든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어. 근데 사람이 유일하게 이 음악에, 내 컨텐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스토리 라인인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뭐 포터블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영상으로 또 기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콘텐츠로 이렇게 개인 브랜딩을 하기 너무 쉬운 시대니까 음악가들도 자기의 개인 브랜딩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뭐 어디 나가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쌓아서 음원 발매까지 이어졌을 때 그 음악이 만들어진 서사가 네, 충분히 누구나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만 해도 뭐 제가 디깅 같은 걸 하거나 이럴 때 인스타로 디깅하는 경우가 지금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플뮤직이나 스포티파이, 타이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곡들보다 인스타 통해서 발견하는 되게 의외의 음악들이 좋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본인들의 음악을 이제 뭐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시대니까 거기에 이제 서사나 스토리를 담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고, 또 그러기 위해서 되게 유용한 툴 중에 하나가 이런 포터블 장비인 거는 같아요. 실제로 포터블 장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롤랜드의 MC101이라는 되게 조그만한 그 그루브박스라는 종류의 악기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편이고, 프로스 DK 채널에서 이제 공부하던 이제 이어폰들 이어폰. 네, 헤드폰보다 이어폰이 가벼우니까 가볍지.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스케치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V보드 이번에 써보면서는 핸드폰이랑 V보드만 들고 다니고 이제 이어폰도 USB-C 이어폰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를 하고 막 그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확실히 그 MC101 같은 경우에 요 건반이 없어서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건 또 다른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들 수 있는 폭이 좀 이걸로 할 때랑 좀 다르다?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여러 개 쓰는 이유는 사실 그 악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소리도 소리지만 이 악기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스탠스가 달라지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작업할 때 받는 그 영감이 되게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악기를 사는 건 되게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이 악기 사가지고 한 곡만 써도 이건 뽕 뽑은 거다. 아, 그죠.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기를 많이 사서 이 악기를 활용해서 내가 영감을 얻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V보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미디 건반이 아니라 약간 그 악기의 계열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다른 거는 이 선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에 연결하는 거추장스러움이 좀 있었는데 얘는 그냥 전원 키고 어플 키면 바로 이제 붙다 보니까 뭔가 그냥 하나의 체계로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포터블 기어에서 노트북이 완전히 빠졌네요. 그쵸. 스케치를 하는 단계에서는 아예 그냥 컴퓨터를 배제하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작업한 스케치들을 나중엔 어떻게 옮기나요? 일단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게러지밴드라는 무료 앱이 있어요. 이 게러지밴드 같은 경우에 그 게러지밴드에서 만든 프로젝트 파일을 로직 프로라는 고급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넘길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호환이 되는구나. 네. 자사 호환. 네, 자사 호환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스케치를 한 거를 바로 거기서 프로젝트 열어서 할 수 있고, 또 코르그나 뭐 이런 에이블톤 같은 회사에서 그 만들어 놓은 어플 같은 경우엔 그 에이블톤 라이브로 이렇게 불러오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잘 돼 있습니다. 프로툴만 한데. 웨이브로 뽑을 수 있어요. 멀티 웨이브로 뽑을 수 있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음악 생활을 이제 거의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뭔가를 다 갖춰놓고 하는 것보다 뭔가 그렇게 제약을 두고 하는 데서 뭐 좀 창의력이 좀 발현되고 이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한계가 약간 머리를 더 쓰게 만들고. 나도 이제 짬이 이제 차면서 사실은 장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 음악을 못 하겠어. 가상악기 같은 거 엄청 많으면 오늘은 뭘 써서 뭘 해야 되나 이거를 생각하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냥 내가 요거 하나 들고 핸드폰 어플만 들고 나갔다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주는 영감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반 연주를 아니고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로 이렇게 뭔가를 깔딱깔짝 하다 보니까 이런 악기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좀 더 그루브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몸을 리듬을 타가면서 직관적으로 뭔가 누르면서 만들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키보드랑 마우스로 이렇게 다 밀고 당기면서 하는 게 되게 열려 있지만 요 제약된 제 연주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실력 안에서 뭔가를 만드는 그 러프함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 나 MPC 처음 배웠을 때 진짜 그 잘하는 형이 그랬어. 야, 원래 흑인들은 퀀타이즈 안 해. 그래서 그거를 웨이브로 떠가지고 그냥 원만 맞춘다고. 압박만 딱 시작점만 맞추고 퀀타이즈 안 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또 그 맛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쵸. 어차피 그걸 다 퀀타이즈 할 거면 사실 MPC로 찍으나 마우스로 찍으나 무슨 차이야. 나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더 빠를걸? 근데 손으로 이렇게 뚱땅뚱땅 했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는 거는 항상 그 음악가들의 그 휴머나이즈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키보드 마우스로만 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리드에 무조건 맞아야 되는 강박이 있었는데. 그거 집착이야. 네, 그 스케치를 외부에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되게 좀 유연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좀 예전엔 딱딱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그 딱딱한 맛이 좋을 때도 있지만 전자음악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좀 다양한 거를 시도해보고 싶을 때는 그런 장비들이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히 장비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장비빨이라는 게 이 장비를 통해서 되게 고퀄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물론 이제 일부 있지만 이 장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장비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미디 컨트롤러 V보드는 진짜 이건 좀 추천할 만한 장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작고 가볍고 그리고 일단 책상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뭔가 좀 되게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것도 되게 무시 못하거든. 그렇죠. 데스크 셋업 뭐 인스타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좋고. 그쵸. 예쁜 게 있으면 그거 되게 중요해.
중요해.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 네. 그리고 저는 또 포터블 작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작업실이라던가 뭐 내 집이나 스튜디오에서는 정식으로 뭔가 세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한다는 좀 그런 몰입감이 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카페나 외부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애초에 분리해버리는 거는 난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카페에서 작업할 때는 나는 그냥 스케치만 한다. 내가 오늘 그냥 테마 하나만 뽑겠다. 근데 사실 뭐 전자음악이나 특히나 뭐 힙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요즘 이제 유행하는 팝음악의 대부분은 사실 테마 하나 잘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마디 잘 뽑아가지고 3분 우려먹는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분수도 점점 줄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네 마디나 8마디 훅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내가 밖에 나가서 그 네 마디만 만들어낼 수 있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예전 락 시절부터 죽이는 기타 리프 하나면 그렇지. 우리 네. 기타 애들 맨날 그 짱 막혀가지고 그 죽이는 것 야 한마디만 써. 그거 있으면은 이제 그 리프 하나로 이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이 탄생하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 저는 요즘 음악들도 거의 루프 기반의 음악들이다 보니까 루프 하나 되게 잘 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가 이제 작업실에 처박혀 있을 때는 안 나오던 어떤 아이디어들이 밖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다분히 되게 제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요 핸드폰 안에서 뭔가 뚱땅뚱땅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느낌들이 나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가지고 해본 건 아닌데 포터블한 거를 이제 여행 같은 거 해외여행 갔을 때도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한다든지 확실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정신이 활성화된 상태가 맨날 똑같은 작업실에 있을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음악을 뭔가 만드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최근에 모자무사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말이 나와. 그 억지로 싸내려고 하니까 안 싸지는 거다. 엔진을 돌려야 된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여행을 가거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엔진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지난달에 갔다 왔죠. 근데 원래도 제 사진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막 사진도 찍고 막 일본에서 그런 거 막 보고 막 이렇게 구경하고 하다가 여기 떠오르면 핸드폰으로 이제 테마 하나 또 만들고. 그렇죠.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네. 부럽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입니다. 부럽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2호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나게 떠들었는데 4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말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건반 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V보드 이 미디 플러스 리뷰 보시다 보면은 건반 연주자분들이 4구 건반에 대해서 리뷰를 잘 해놓으신 게 많으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접히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신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요. 근데 다만 우리가 흔히 보던 그 미니 사구 건반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무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도 들어갔고. 자, 보시면 4구 건반이랑 2호 건반 둘 다 애프터 터치는 지원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2호 건반의 패드 부분은 애프터 터치가 먹습니다. 2호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어쩐지 패드가 쫀쫀하더라고요. 패드 괜찮지, 느낌. 그러니까 미디 플러스가 확실히 가성비는 장난 아니야. 빌드 퀄리티 자체도 되게 좋고요. 탱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4구 건반도 그렇고 2호 건반도 그렇고 저렴이 미디 컨트롤러들 중에서는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4구를 이제 그렇게 연주할 일은 많이 없긴 하지만 지금 이 4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니까 공연장에 들고 나가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49키 정도 되는 거 짊어지고 이제 공연장까지 가는 게 진짜 일이라서 이 정도로 접혀서 가방에 쏙 들어가면 그러면 진짜 포터블해지죠. 특히나 이제 건반 연주자분들 보통 이제 노드라든지 야마하 건반이라든지 뭐 롤랜드 이런 것들 큰 것들 들고 다니시는데 짐이 많아지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으면 그냥 노드 가방 앞에 쏙 들어갈걸? 앞에 우리 보통 이게 서스테인 페달 놓고 하는 그 보조 그 가방 부분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그냥 쏙 들어가. 그것도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노드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어 가방도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싹 놓고 그것만 하나 그냥 질질 끌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거기다가 지금 보면 기능적으로도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게 여기 지금 모드 휠 같은 경우도 XY로 되잖아요. 옛날 코르그 방식이죠. 거기다가 지금 뭐 옥타브, 시프트, 뭐 그다음에 이제 미디 할당 노브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 레코드, 탑플레이 이런 것들도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연에 나가서 써도 보조 건반으로서 되게 훌륭해요. 특히나 이제 자기가 이제 뭐 퍼스트 메인 건반 같은
같은 경우는 신디사이저 소리를 그대로 이제 뽑다가 이제 노트북이라던가 모듈러 같은 거 따로 해가지고 이제 큰 훅이나 뭐 이런 테마 같은 것들만 이제 연주 따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편리한 건반일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되게 그 작은 카페 같은 데서 공연하는 공연장이 많이 생겼는데 맞아, 또 맞아. 그런 데는 그런 큰 건반 놓을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럴 때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때 우리 그거 유행했잖아요. 이렇게 메고 치는 건반. 기타. 기타처럼. 이것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작은 요 테이블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연주하면 어쿠스틱 공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건반을 넓게 쓰는 편곡을 하면 이제 좀 힘들지만. 근데 그런 공연을 나갈 때는 또 사구에 맞춰서 편곡을 다시 해서 나가야죠. 그러면 되니까.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세팅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너무 건반을 못 쳐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연주자분들은 무슨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다고. 근데 어쨌든 되게 유용한 건반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이제 25 건반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뭐 스케일 기능이라든지 아르페지에이터, 코드 뭐 이런 기능들 되게 유용하죠. 너무 좋아요. 원래 이제 보통 스케일 기능이 있는 애들은 뭐 이렇게 불빛으로 건반에 어떤 것만 작동한다 이런 거를 표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스케일 기능이 작동하나 했는데 스케일을 선택을 했더니 이 검은색 건반은 아예 다 꺼져버리고 그 스케일 키들이 전부 여기 흰 건반에 할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건반이나 눌러도 다 스케일 안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연주를 못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갈수록 음악하기 편해지는 거야. 그죠. 이번에 그 실연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모드로 켜놓고 나는 모르겠다 맞춰주겠지 하고. 그럼요. 보통 이제 코드 기능이나 아르페지에이터 기능들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그렇게 막 아르페지에이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르페지에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되게 편해서 코드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이라든지 여기 위에 노브를 돌리면 그 아르페지에이터의 뉘앙스들이 바로바로 바뀌니까 그걸로 이제 뭔가를 하면 되게 색다른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르페지에이터들이 보통 이제 미니 건반에 있을 때는 딱 정해진 패턴들만 이제 연주를 하니까 사실은 그것들을 바로 이제 뭐 곡에 응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노브들 통해 가지고 그런 뉘앙스들을 좀 조정해 가지고 약간 나의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건 충분히 이제 곡에 활용할 만한 퀄리티의 아르페지에이터가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직관적이어서 실제로 음악을 스케치할 때 직관적으로 쓸만한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요번에 V보드 두 제품을 리뷰를 이제 의뢰를 받고 보통은 이 49 건반에 많이들 꽂혀 하셨다는데 저는 이 25 건반에 되게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자마자 이 미디 플러스가 원래도 건반 OEM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여기에 진짜 그 정수가 다 담겼구나. 왜냐하면 유저 피드백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수십 년간 받아오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되게 잘 개선해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잘 담아낸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입문자들 물론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 입문은 이걸로 시작하셔도 되지만 퍼플코인님처럼 이제 프로에서 활동하는 그 프로필드에 있는 분들이 보실 때도 되게 유용한 툴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 살까봐요. 사실 때는 케이스도 같이 이 케이스가 이제 별매인데 같이 사면 좀 할인을 해준대요. 세트가 있군요. 세트 발이로 사야 또. 근데 이게 보통 가방에 쏙 넣으면 케이스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케이스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고. 얘가 다친다기보단 얘가 다른 애들을 다치게 할 것 같아서 케이스에 넣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거기다가 지금 짜잔, 이거는 서스테인 페달입니다. 서스테인 페달도 이제 별매가 되어 있는데 되게 깨알같이 서스테인 페달이 있어요. 엄청 귀엽네. 귀여워요. 근데 아마 이거는 49 건반 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이제 서스테인 페달 꽂는 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꽂고 서스테인 페달 이렇게 밟아서 쓰시면 되고요. 25 건반에도 당연히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25 쓰시는 분들한테는 서스테인이 그렇게 유용하진 않지 않을까. 여기 서스테인 그 버튼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로 이게 아니더라도 간이로 서스테인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25 건반 같은 경우는 건반을 못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돼 있어요. 49는 확실히 그냥 건반 칠 줄 아는 사람들이 쓰겠지 라고 좀 디자인이 돼 있는 것 같고. 영리한 설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제조 짬에서 나오는 거죠. 제품 기획이. 제품 기획 자체가 오래 해봐서 그래. 그게 많이 녹아 있어요. 요즘 같은 그 AI 시대에 미디 컨트롤러를 쓰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늘어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초심자, 입문자분들은 이제 LLM으로 명령을 해가면서 뭐 순우나 이런 걸 통해서 작곡을 좀 입문을 하시지만 약간 입문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음악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녹이려면 아무래도 이런 도구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건반 주자분들, 내가 음악을 좀 피아노로 시작했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사구 건반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젬뱅이다, 건반에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25 건반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5 건반 같은 경우는 패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페지에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노브를 통해서 뉘앙스 조절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일, 창의적인 그런 리프를 만든다든지 스케치를 한다든지 할 때는 25가 또 유용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모듈러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진짜 감출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한번 이거 영상 보라고 하려고요. 링고TV 보고 있나? 링고 형님 보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퍼플코인님 모시고 미디 플러스의 25 건반과 45 건반, 이 V보드라는 이름의 미디 컨트롤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또 이 컨트롤러 런칭 할인 기념으로 프로모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제 포터블 미디 컨트롤러 필요하셨던 분들은 설명란, 댓글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음악 장비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책임감 있는 CS 수픽으로 또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참여해주신 퍼플코인님의 음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좋은 장비가 여러분들이 힙한 음악을 만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향감독 이수비였습니다. 되게 어색하시죠? 전자음악가 퍼플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희 구독자이자 피해자였잖아요. 아, 맞아요. 직접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할부를 갚고 있는 게 한참 네, 계속 쌓여갖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얘도 하나가 쉬워. 가져가. 미안해. 근데 너무 좋았어요. 괜찮지? 진짜 좋아요. 이게 안 그래도 그렇게 블루투스로 붙는 걸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정식 수입된 것들이 없어가지고 은근히 별로 없더라고. 뭐 인증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아. 그러니까 워낙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하니까 블루투스 같은 것도 인증비 내고 하면 이게 마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야. 선택지가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선택지가 되버렸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미디 플러스 그 수입사에서 어떻게 보면 좀 큰 결단한 거지. 미디 플러스 그 수입사가 되게 또 열심히 하는 게 또 그새 또 깨알같이 한글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한글 매뉴얼 올려놨는데 XQ 오디오라고 수입사 가서 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한글 매뉴얼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미디 플러스로 검색해도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하다가 수입사에서 찾아서 보고 했는데 설명서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 수입사 직원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SNS로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런 멋있게 막 작업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간지 쩔어. 실제로 보면 세팅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밖에서 하고 있다. 근데 네. 원래 번거로운 거야 사실. 그건 그렇죠. 원래 뭘 해도 번거롭긴 해. 근데 그 정도의 번거로움도 없으면 뭐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카메라 없이 하면 정말 즐겁긴 해요. 근데 이제 찍으려면 이제 뭔가 조금 더 꾸며놔야 돼. 네, 맞아요. 근데 머리도 신경 써야 되고. 맞아요. 신경 쓸 게 많아지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요즘 장비들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면 끼케야 이제 뭐 맥북이나 올려놓고 그리고 헤드폰 좀 이렇게 큰 거 쓰고 그리고 이제 막 이런 것들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확실히 그런 거보다 이렇게 건반 놓고 막 어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힙해 보이지. 그렇게 보이면은 다행이죠. 그리고 또 그런 장소 같은 것들을 잘 아카이빙 해놓으면 그거 자체가 이 곡의 서사가 또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신기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막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점점 경박 단소를 추구하는데 미디 플러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